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코로나19에서 당무로 복귀했습니다. 첫 일성으로 SNS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이다.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그리고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더 큰 원팀으로 똘똘, 여기도 똘똘 나왔습니다. 뭉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제목이 민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복귀 일성으로 이재명 대표 분명히 민생 강조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강조하는 부분은 당 내부를 향한 발언. 그러니까 당 내부에 뭐 누군가를 배제한다, 목소리 절대 안 된다 이 발언이 나왔어요. 네. 민생 굉장히 열심히 챙기셨잖아요.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계속 중도 외연 확대를 겨냥한 그런 뭐 종부세 뭐 손을 좀 보겠다라든가 뭐 금투세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런 발언을 계속 해오시고 민생 하시던 분이 갑자기 원팀을 들고 나왔다 하는 거는 민생보다 원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지금 거죠. 그만큼 약간 그런 파열음이 있다는 최근에 얘기? 이제 네. 그 사실은 여기 약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분히 지금 이제 야권 분열 차원에서 이 카드를 좀 던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약간 유효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분위기상.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른 분들도 막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김부겸 총리도 뭐 사무소 개소하고 인터뷰도 하시고 정치 활동 재개한다 그러고 그럼 또 나머지 분들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정세균 전 총리도 나설 거지고 지금 이제 김두관 이제 그 전 의원도 나설 거고 막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그 친문이라는 거예요. 족보상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명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여러 명이 움직이고 그들이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또 뭐 후보 단일화도 하고 할 거 아니겠어요? 대선 그러니까요. 과정에서. 이러면 세력이 점점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걸 또 잘해요. 또 이 친노 친문계들이 옛날부터. 그러니까 좀 위기감이 빡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그래도 어찌됐건 내가 당대표인 이상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비주류까지 이렇게 자꾸 원팀 강조하면서 끌고 가는 게 본인에게는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발언을 좀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주몽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김부겸 전 총리 얘기하셨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이런 얘기들을 최근 인터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해서 당내 이재명을 지지하는 일부 쪽에서는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자꾸 다양성 얘기만 하고 반 이재명 느낌이 났었는데 이번에 유연성 얘기했고 품어라 이런 얘기했는데 약간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결을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지지도랄까요, 인지도로 보면 대선 후보로서의 공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선에서는 정말 뭐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 낮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들의 실망이 크지만 대선 때 가면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대선 때는.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힘을 최대한 결집시켜야만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부겸 총리뿐만 아니라 김두관 지금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뭐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할 때도 막 야유가 나왔었어요. 일부에서.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렬 지지층들 일부에서는 그런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아주 세게 발언하더라고요. 세게 발언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되고 이래가지고는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아직 대선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원팀으로 가면서 대선까지 쭉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대선 승리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건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분열되면 분열될수록 어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저는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김부겸 뭐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뿐만 아니라 김경수 전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픔을 겪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저는 같이 끌어안고 가야 돼요. 그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지하는 사람 지지층만 갖고 절대로 대선 승리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질 겁니다. 지지자들 중에 극렬 지지층들이 갈라치기 하고 나누기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이런 모습은
이재명 대표가 절대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저는 강조해서 얘기할 거다. 그것이 결국은 지방선거 승리로 대선 승리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연 확대는 대권 주자의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 첫 발언은 최고위에서 민생 얘기였습니다. 그중에서 25만 원 지원법 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지역 화폐 개정안을 내겠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역 화폐 예산을 자꾸 안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아예 법으로 명시하게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금 지급하는 거 관련이 있어요. 보통 이게 지역 화폐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디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또 안 챙길 수도 없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그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하고는 완전히 차별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재정 그 건전성 기조도 굉장히 강조하고 하면서 뭐 이제 이런 그 지역 화폐 이런 것도 선심성으로 포퓰리즘적인 그런 이제 지원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에도 뭐 그 정부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정부는 지금 세수 부족 때문에 지금 재정적으로 또 더 어렵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이거를 줄이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보다도 더 이 국민들을 챙겨주자는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더 포퓰리즘적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기본소득도 지급하고 뭐 이래야 오히려 경제가 더 돈다라는 이제 그런 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문제 제기하고 제동 걸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최근